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름 민경갑이라고 하고요. 저 3조에서 공부 일단은 처음 등록한 시기는 15년도 11월 15일날 첫 등록을 했습니다. 첫 등록을 했고 응시 횟수는 총 2회고요. 100회 때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제가 합격 수기도 좀 남겼는데요. 사실은 그 얘기들이 저보다 저한테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들이거든요. 저는 사실은 좀 빨리 끝내고자 했던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. 실질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간단하게 제가 공부하면서 과정별로 느꼈던 점들을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나름대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요, 아직 몸에 배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보통 준비들을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소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. 저 이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. 말씀을 좀 드렸고, 가족, 친지분, 뭐 친척분들한테도 저 기숙사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약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좀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의지가 흔들릴 때 그 사람들이 준비 잘 돼가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으면 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알리고 시작을 했고요. 수업 같은 경우도 뭐 각종 이렇게 지내다 보면 대소자들이 많은데, 특별한 그때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한 주를 제외하고는 전체 다 출강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서브노트 말씀을 좀 드리면,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뭐 질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이거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써보지 않고서는 사실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. 그래서 무작정 교수님이 주신 핵심 노트 내용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써버리하는 개념으로 70개, 80개 정도는 거의 일주일 안에 다 만들었던 것 같고요. 150개 정도까지 늘리는 과정은 이제 하루에 적게는 5개 정도,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많게는 10개 정도는 좀 스피드 있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일단은 장소를 채우는 개념이 좀 중요하다고 먼저 봤기 때문에 좀 스피드 있게 만들었습니다. 일단은 서브노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업데이트를 좀 주기적으로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좀 해냈고, 그게 이제 내용보다는 어떤 양적으로 좀 일단은 수량이 좀 돼야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속도가 좀 확실히 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거든요. 제가 모의고사 볼 때도 거의 한 10분, 15분씩은 남았던 요인들은 뭐냐면 많이 써봤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좀 이 학원 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사람들이 이제 자기 걸 오픈하고 이런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, 사실 그걸 오픈을 해야지만이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점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거의 서브노트를 만들면 교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, 일단은 그 첨삭해 주신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실 적에는 공부 방향을 잡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카페나 이런 데 보면 합격 수기라든지 아니면 교수님 칼럼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거의 공부 방향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그리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또 모의고사인데요. 제가 사실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의고사반이 바로 시작을 했어요. 모의고사반이 바로 시작했는데 사실 쓸 엄두가 안 나잖아요. 답안 작성반을 2주를 듣고 교수님께서 1월 말에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모의고사반을 가서 부딪혀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베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반을 다 들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이 모의고사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답이 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요. 무조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기간을, 그 시간을 버티셔야 실제로 시험장 가셔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나 최종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 점수를 왜 적었냐면요. 최종고사 점수랑 평균점이 똑같습니다. 거의 뭐 0.5점 이내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이게 제가 수기에도 적었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1차도 마찬가지고 배판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거의 뭐 문제가 틀리고 환경이 틀린데도 이 평균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정확히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최고의 척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마법지를 또 강조를 좀 드리는데요. 마법지 갑지 같은 경우는 우리 조교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저는 처음 시작해서 그 마법지를 암기를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마감 공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80% 이상은 암기를 하고 좀 시험장을 가지 않았나.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시험 본 것도 마법지로 한 세 문제 정도는 마법지로만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면은 거의 이게 먼저 서브노트보다 먼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마법지 갑지 정도는 암기법을 만드셔가지고 꼭 외우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.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면 사실 전 회차들 합격자들 말씀을 들어봐도 사실 우리가 준비를 쭉 하고 노트를 만들지만 그게 그대로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. 전 시험을 해서 한두 개 정도가 나오면 잘 나온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은 우리가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렇게 없어도 쓸 수 있는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. 예상 문제가 안 나와서 뭐 시험을 못 봤다 이런 거는 사실 좀 핑계인 것 같고요. 정확하게 서브노트 정해진 수량 채우고 제번 뜨셔가지고요.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 그 서브노트 상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나와도 분명히 그 기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공부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공부보다 짧기 때문에 제가 좀 증명을 해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기술을 할 수 있으니까 믿으시고 정해진 수량, 정해진 목표량을 빨리 채우시는 게 아무래도 좀 합격에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공부했던 방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저번 회차 모의고사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운 좋게 학원에서 그때 모의고사 때 1등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학원 1등이 요번에 안 되면 학원의 신뢰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좀 나름은 부담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또 긍정적인 효과가 또 됐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항상 하소연 들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답안지 첨삭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첫 번째 영광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교님들도 항상 답안지 보시고 날카롭게 비판들을 해주시는데 가슴이 좀 아프긴 아팠거든요. 근데 그게 다 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처갓집 가 있을 겁니다. 우리 아이프. 그래서 애들하고 우리 아이프 처제들 장모님 항상 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들이 돼주는 가족들이고요.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말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